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오랜 지혜와 신비로운 믿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경험 많은 이야기꾼이자 민속학자입니다. 가을의 깊은 숨결이 땅을 감싸는 9월 24일, 우리는 단순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은 자연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믿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날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과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금기들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 날의 에너지는 섬세하고도 강력하여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실타래를 엮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날은 음력으로는 추분, 가을의 중앙점을 막 지나는 시점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균형의 순간을 넘어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농경사회에서 9월 24일은 여름 내내 흘린 땀의 결실을 거두고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추석과 같은 대명절은 아니지만 추분 절기와 맞물려 풍요를 기원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때입니다. 이날의 이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흔히 가을 거디날, 수확 감사날 또는 조상 맞이 준비의 날 등으로 불리며 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날의 종교적, 영적인 맥락은 특정 성인을 기리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와 조상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풍요를 가져다 준 땅의 신, 지신, 물의 신, 용왕신,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지켜주는 가택신, 성주신, 조왕신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추분절기를 전후하여 조상들의 영혼이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기에 이들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기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해의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거나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고 특히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에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사상이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날의 깃든 깊은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느껴볼 시간입니다. 오래전,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시간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나뉘기 전, 사람들은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세상의 두 가지 거대한 힘,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 생명과 죽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9월 24일은 바로 그 추분의 문턱을 넘어 밤의 기운이 서서히 대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초의 세상은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위대한 어머니 신다무쉔, 이 나타나 태양과 달을 창조하고 낮과 밤을 나누어 세상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태양은 낮의 왕으로 모든 생명에게 활력과 풍요를 주었고 달은 밤의 여왕으로 휴식과 사색, 그리고 은밀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 두 존재는 끊임없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세상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년에 2번, 춘분과 추분에는 이 두 왕국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추분 이후의 날들은 밤의 여왕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시기로 대지는 점차 잠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9월 24일, 바로 이날은 밤의 여왕이 햇빛 아래 잠시 망설이던 그림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군대를 재정비하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단순히 어둠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즉 조상들의 영혼, 산과 들의 정령,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은 외로운 혼령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대지의 문이 살짝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풀과 나무들이 생명을 거두어 들이듯 세상의 활기찬 기운도 점차 안으로 수렴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신비로운 과정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신은 인간들에게 이 시기에는 겸손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구하며 다가올 겨울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동시에 밤의 기운이 강해지는 만큼 세상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들이 더욱 활발해지니 부정한 마음이나 행동으로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확의 시기였습니다. 한 해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날, 그림자가 길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가을거디였습니다. 태양과 달, 생명과 죽음의 조화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9월 24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우주의 숨결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의 표식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조상들은 자연의 작은 변화 속에서 미래를 읽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민간의 징조와 예언, 날씨, 수확. 이날 바람이 서늘하게 불면 겨울이 일찍 찾아온다. 늦가을의 추위에 대비하고 겨울 양식을 미리 준비하라는 자연의 경고였습니다. 이날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면 다음 해 곡식 농사가 풍년이다. 땅에 수분을 공급하여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씨앗의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날 노을이 유난히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맑고 좋으리라. 붉은 노을은 대기 중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맑음을 의미했으니 이는 농작물 수확에 좋은 날씨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밤의 달빛이 유난히 밝으면 다음 해에 큰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달은 풍요와 여성성, 그리고 수확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므로 밝은 달빛은 그 해의 결실이 충만하고 다음 해에도 이어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날 벌레들이 땅속으로 깊이 숨어들면 긴 겨울이 온다. 곤충의 행동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기에 겨울의 혹독함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일상재물. 이날 아침 일찍 거미줄이 문간에 쳐져 있으면 뜻밖의 손님이 오고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거미는 옛부터 좋은 소식이나 재물을 가져다주는 길한 곤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날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 작은 근심이 생기지만 크게 다치지 않으면 곧 좋은 일이 생긴다. 순간의 불운은 큰 행운을 위한 작은 액땜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저절로 떨어진다면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다. 이는 변화와 정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이날 꿈속에서 불을 보면 재물운이 따르리라. 불은 정화와 동시에 번영, 재물을 상징하는 강력한 길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밤의 꿈. 9월 24일 밤에 꾸는 꿈은 깊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온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영혼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황금빛 들판을 걷는 꿈. 이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을 보는 꿈. 영혼의 정화를 의미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회복의 징조입니다. 조상이나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는 꿈. 조상들의 축복이나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를 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는 꿈.
현재의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내 길을 찾거나 빛을 보게 된다면 곧 해결책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거나 나무를 심는 꿈, 새로운 시작,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학업이나 사업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9월 24일에 태어난 이들은 가을의 깊은 지혜와 균형의 에너지를 품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대체로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타고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동시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색을 즐기는 사상가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때로는 깊은 사색으로 인해 다소 고독해 보이거나 세상의 불균형에 쉽게 슬퍼하는 감수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수성은 그들을 더욱 풍부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타고난 리더십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조력자 역할에 능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평온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통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날의 특별한 인연. 이날은 이름날이라는 서양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9월 24일에 태어나거나 이날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가을의 여문 기운과 영적인 깊이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내면의 길을 찾게 되는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날에 태어난 박선우님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이해심을 발휘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직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면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제 이날 우리가 직접 행할 수 있는 전통과 의식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가고 좋은 운명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전통과 의식. 1. 조상께 감사드리는 차례. 작은 제사. 목표.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가올 겨울을 위한 조상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준비물. 정성껏 지은 햅쌀밥, 제철 과일, 감, 대추 등, 맑은 정화수 또는 막걸리, 향. 시기 및 방법.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집안의 깨끗한 공간에 작은 상을 차립니다. 준비된 음식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마음을 경건히 하고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함보다는 진심 어린 정성입니다. 상을 물리고 나면 음식을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복을 나눕니다. 이후 남은 음식은 낭비하지 않고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인다고 믿습니다. 남은 제수를 이웃과 나누는 것은 복을 전파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 풍요를 기원하는 햅쌀 고사. 목표. 새로 수확한 햅쌀의 기운을 집안에 들여 재물운과 풍요를 기원하고 가택신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준비물. 깨끗하게 씻은 햅쌀 한 사발, 정화수 한 그릇, 작은 초 한 자루. 향. 시기 및 방법.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 무렵이나 해질녘, 부엌에 조왕신이 머무는 곳, 주로 아궁이 또는 가스레인지 주변이나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곳에 햅쌀과 정화수를 올립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 뒤 두 손을 모아 하늘의 기운이 땅에 깃들어 풍년 들었으니 이 햅쌀로 우리 집안의 곳간이 가득 차고 늘 평안하소서.
라고 3번 외웁니다. 진심으로 집안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후 고사가 끝난 햅쌀은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밥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특히 햅쌀로 만든 밥은 그 해에 가장 좋은 기운을 담고 있다고 믿어 반드시 함께 먹었습니다. 3.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가을 차례. 목표. 여름 동안 쌓인 나쁜 기운과 피로를 씻어내고 다가올 겨울을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맞이합니다. 준비물. 쑥, 국화잎, 대추 등 가을에 나는 약초를 소량 준비하거나 깨끗한 물. 시기 및 방법. 해가 완전히 진 후 따뜻한 물에 준비한 약초를 넣어 우려냅니다. 또는 그냥 깨끗한 물. 그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면서 마음속의 근심과 몸의 피로가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다고 상상합니다. 가을의 기운받아 몸과 마음 정화되니 만복이 저절로 찾아오리라. 라고 속으로 3번 되뇌며 깊이 숨을 쉽니다. 이후 씻은 물은 집 밖의 땅에 버리며 나쁜 기운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4. 가을의 미식, 해곡식과 제철 음식. 이날은 햅쌀로 지은 밥과 제철 과일, 채소를 즐기며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갓 수확한 햅쌀로 만든 송편은 추석의 대표 음식이지만 이 시기에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먹을 수 있습니다. 송편의 속재료, 콩, 깨, 밤 등은 풍요와 자손 번성을 상징합니다. 또 가을의 맛이 깊어지는 토랑국이나 각종 나물 무침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떫은 맛이 사라진 홍시나 말린 곶감 등도 이 시기에 즐겨 먹던 간식으로 자연의 단맛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자연에 대한 감사와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날에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금기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금기들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흐름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가장 엄격한 금기들. 1.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라. 이날은 수확과 정리의 시기이지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날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믿었습니다. 가을의 기운은 수렴하고 마무리하는 데 있으므로 새로운 에너지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시작은 불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낭비하지 마라. 여름 내내 정성 들여 가꾼 곡식이나 채소를 함부로 다루거나 버리는 행위는 대지의 신과 조상들을 노하게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다음 해의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고 집안에 가난과 불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농작물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 큰 소리를 내거나 다투지 마라. 이날은 가을의 고요함과 조화를 깨뜨리는 시끄러운 행동이나 가족 간의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대지의 기운이 잠잠해지고 영적인 세계와의 경계가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부정적인 기운이나 악한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함으로써 집안의 복을 지키고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툼은 집안의 복을 밖으로 내쫓습니다. 4. 밤늦게 외출을 삼가라.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 시기에는 어둠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해질녘부터 밤까지는 영적인 존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밤늦게 혼자 외출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가는 것은 길을 잃은 영혼이나 불길한 기운과 마주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이나 병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옷을 샀거나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피하라. 이날은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내면의 성숙을 도모하는 날입니다. 화려하거나 과도한 치장은 허영심을 부추기고 하늘의 신과 조상들에게 불경스러운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6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지 마라. 어떤 날이든 도둑질은 나쁜 행위이지만 이처럼 영적인 기운이 강한 날에는 그 죄업이 더욱 커진다고 믿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깎아내리고 불운과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거짓말이나 모략을 삼가라. 진실은 하늘의 뜻과 통합니다. 이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행위는 대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영적인 존재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장기적으로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직한 언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날의 덕목입니다. 8.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치지 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특히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날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생명 존중 사상을 위반하는 것이며 잔인한 업보를 쌓아 자신과 가족에게 불운이나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 지나치게 과소비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마라. 이날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감사와 검소의 날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사치스러운 행동은 다가올 겨울의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며 집안의 재물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절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10.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염색하는 것을 피하라. 옛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신체의 일부이자 생명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안으로 수렴하는 이 시기에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생명력을 훼손하거나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염색과 같이 큰 변화를 주는 행위는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건강이나 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9월 24일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의 신비가 얽혀있는 깊은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이날의 전통과 금기들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삶의 균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